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지난주 12월 11일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의원 낸시 펠로시는 트위터에서 20년 전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세계는 중공에 백지 수표를 주었다. 그러나 중공은 약속을 어기고 미국 노동자들을 속였으며 자국 노동자들을 착취했다고 했습니다. 백지 수표는 이미 서명되어 마음대로 금액을 써넣을 수 있는 수표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정권을 중공에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20년 전 펠로시는 하원 의원이었으며 당시 중공의 심각한 인권 문제 때문에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이 중국에 최애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펠로시는 트윗에 예상했던 대로 그때의 결정은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적 실패를, 가치관에서는 도덕적 실패를 초래했고 세계적으로는 비즈니스를 이상보다 더 우선시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 몇 차례의 미국 대통령은 모두 중국에 대해 개방적인 경제 무역 정책을 견지했습니다. 1990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연계한 최애국 대우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1995년 빌 클린턴 때도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다시 연장하고 인권 문제와 분리하여 미중 경제 무역 협력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중공은 클린턴 행정부의 지원으로 2001년 WTO에 가입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체제에 편입하여 국제규범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했고 당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812억 달러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8년 조지 워커 부시 때 미중 무역 적자가 급증하여 2,790억 달러에 달해 미중 양자 무역 최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바마 시대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중 무역이 잠시 주춤했다가 2차 급등세를 보이며 2015년 미중 무역 적자가 3,55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 중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보면 그런 융합 논리가 중공 권력자의 살을 쥐었을 뿐 기대했던 경제나 민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일 버지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 릭 스콧은 자신의 트위트에 중공은 지난 20년 동안 매일 거짓말을 하고 규칙을 어겼다라고 트윗했습니다. 그는 WTO가 이미 꼭두각시가 되었고 여전히 중공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면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종족 멸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이 남중국해에 세운 샨샤시는 대략 뉴욕시 면적의 약 1,700배에 이릅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샨샤시에 대한 충격적인 세부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샨샤시는 현재 중공 해군과 해양경비대가 장악하고 있으며 수많은 민간인 정착촌을 개발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많은 남중국해에서 효과적으로 민간인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샨샤시의 개발은 취약한 남중국해의 가장 큰 도발로 이 지역에서 전쟁이 점화될 경우 샨샤시는 전쟁에 불을 지피는 화약통이 될 수 있습니다. 샨샤시는 시사구와 난사구를 포함하는데 그중 베트남과 대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사구보다 난사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중공이 계속해서 샨샤시를 점거하고 사실상 중국 도시로 발전된다면 남중국해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매우 큰 도발입니다.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나라가 중공의 불법 점거에 대해 조처하기로 결정하면 샨샤시는 남중국해의 수많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대치하는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도를 보면 샨샤시는 남중국해 분쟁이 격렬한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전초기지에 중국 해군과 해양경비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민간인 정착지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파라셀 군도 중 하나인 우디섬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외딴 전초기지였지만 지금은 샨샤시 시청이 있는 곳입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 보고서는 이 섬은 현재 항구 기반시설 확장, 해수 담수화 및 하수 처리 시설, 새 공공주택, 사법 시스템의 작동, 5G 네트워크, 학교, 중국을 왕복하는 전세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샨샤시가 파라셀 군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 등록한 회사 수백 개를 유치했으며 수산물 양식업을 육성하고 장기 거주를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은 심지어 감옥과 법원까지 만들었는데 난사 군도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거래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공은 샨샤시를 중국의 현급도시로 규정하였으며 시에는 중심도시, 주변도시, 진, 마을과 농촌 지역이 포함됩니다. 미 해군 참모대학의 보고서는 베이징이 샨샤시를 지역도시로 발전시킨 배경을 설명하면서 샨샤시의 당정기구 확대로 남중국해 분쟁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지방의 의사결정에서 중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공의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은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영토를 점령했는데 중공이 샨샤시라고 불리는 지역을 점령했다는 사실에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중공이 통제 지역을 점점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중공의 호전적인 행동을 억제하려는 인도, 독일, 일본, 브라질 4개국 연맹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신속하게 조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공은 계속해서 샨샤시에 대한 민사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